기본적으로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샐러드용 채소를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식초를 약간 뿌려 주시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올리브 오일이나 오일 등을 뿌려 주시고, 약간의 소금도 뿌려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를 뿌려 주신 다음에 잘 섞어 주시면은 샐러드는 완성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샐러드 드레싱의 비율은 1대3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크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오일과 식초 베이스의 드레싱이 있고요. 마요네즈 베이스의 드레싱이 있습니다. 이 식초와 오일 베이스의 드레싱은 이 소스를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프랑스의 용어대로 비네그레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일 3과 식초 1이 가장 기본적인 배합입니다. 오일과 식초 모두 노란색 계열인 관계로 색 구분이 잘 안돼 비트 한 조각을 넣어 색을 더하겠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 상태의 비네그레트를 비교하고 그 비교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정보를 더 담고 싶어 내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일이나 식초는 샐러드에 잘 어울리거나 선호하시는 선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오일 식초 베이스의 드레싱은 에멀전을 하지 않으면 오일과 식초가 따로 놀아 느끼하고 몇몇 부분만 시게 느낄 수 있어 좀 더 완전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머스타드, 마요네즈에는 계란 노른자를 사용해서 에멀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샐러드 드레싱에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요네즈에는 기름과 액체 비율이 4대1 혹은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에멀전을 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에 디종 머스터드를 넣어주시고요. 기름을 얇게 천천히 부으면서 핸드믹서로 갈아주세요. 기름이 들어가는 대로 소스에 잘 섞여 보이지 않을 정도로 블렌드 해주세요. 원래는 기름이 블렌드의 흐름에 따라 블렌드기에 날로 빨려 들어가는데 유통이 작고 블렌더기 사이즈가 꽉 끼다 보니 원활한 흐름이 안 생겼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에멀전된 드레싱이고요. 이 비네그레트를 머스타드 등의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흔들어서 일시적인 에멀전을 해서 드레싱으로 샐러드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완전한 에멀전 작업을 하지 않고 유화제만 넣고 일시적인 에멀전 작업을 해주면 그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까? 실험해보기 위해 식초에 머스타드를 잘 섞어준 뒤 마찬가지로 흔들어 보았습니다. 유화제를 넣은 병이 좀 더 천천히 분리되긴 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럼 에멀전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서 에멀전은 기름이 있고 우리가 식초에 자극이나 충격을 줘서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분리시켰을 때 서로 다시 합치려는 성질을 유화제를 통해 방해하는 작업입니다. 켄지 로페즈의 푸드랩에서 샐러드 드레싱을 에멀전 했을 때 좋은 점을 한 가지 더 설명해 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멀전을 하지 않은 드레싱이고 두 번째는 에멀전을 한 드레싱입니다. 마찬가지로 색을 더하기 위해 비트 조각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드레싱은 머스타드를 넣지 않아 섞었고 두 번째 드레싱은 머스타드를 넣고 간단하게 에멀전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이용해 같은 양의 샐러드 채소와 드레싱을 넣고 섞어주었습니다. 보시면 차이가 미세해서 확인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에멀전을 하지 않은 쪽의 샐러드가 좀 더 시들었고 반대쪽의 샐러드가 더 신선하고 소스도 먹음직스럽게 잘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멀전을 하지 않은 쪽은 물이 더 생기고 그 반대쪽은 물이 거의 생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소들은 수분에 닿았을 때 더 싱싱해지지만 기름에 닿으면 시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식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멀전을 하지 않은 드레싱에서는 기름에 직접 닿아 샐러드가 더 빨리 시들고 에멀전을 한 드레싱에서는 더 천천히 시든다고 하며 또 에멀전을 한 드레싱은 소스 그 자체로 샐러드에 더 잘 섞여 드레싱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고 에멀전을 하지 않은 드레싱은 식초가 기름에 섞이지 않아 바닥으로 흘러내려 드레싱 본연의 맛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샐러드 드레싱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론들을 바탕으로 응용된 드레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드레싱인데요. 베리 종류들이 맛도 좋고 질감도 부드러워 드레싱을 만들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딸기를 준비해 보았고요. 기본적으로 비네그레트의 비율은 식초 1, 오일 3, 머스타드 0.12, 24 정도입니다. 에멀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머스타드의 비중을 식초의 3분의 1 정도 0.33까지 올리시면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딸기가 에멀전을 도와줄 거라 믿고 식초 50ml, 머스타드 1티스푼, 오일 150ml, 딸기 300g을 준비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설탕은 1에서 3테이블스푼 정도 넣으셔도 좋습니다. 식초, 머스타드, 딸기를 넣고 먼저 갈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갈리면 딸기를 조금씩 더 넣고 계속 갈아주세요.
딸기가 어느 정도 다 갈리면 오일을 넣어서 에멀전 해주겠습니다. 블렌드를 사용하면 자꾸 소용돌이가 생겨 바닥에 타월을 깔아주겠습니다. 기름을 연하게 부으며 블렌딩 해주세요. 이렇게 딸기 비네그레트 드레싱은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제가 다음 포스트에 소개해드릴 리옹 샐러드에 사용할 리옹 스타일 드레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날 샐러드 드레싱의 기초를 닦은 프랑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초들도 소개해드리면 세계 어디서나 흔하게 사용하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식초와 샴페인, 쉐리 식초들이 있는데요. 식초가 술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의 재료들은 모두 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은은하고 특유의 강한 향이 없는 현미 식초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리옹식 드레싱에는 식초 1, 오일 3, 디종 0.5를 넣어주시고요. 일단 쉐리 식초, 디종 머스터드, 샬롯을 넣고 갈아주시고 천천히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서 에멀전 작업을 해주세요. 향을 더하기 위해 샬롯을 조금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씨 겨자를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레싱이 잘 섞이면 마지막으로 씨 겨자를 넣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보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리옹 샐러드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